안녕하세요. 모집 요강의 이해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모집 인원, 그리고 지원 자격, 그리고 뭐 대학별 고사의 시기 같은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형별 모집 인원의 이해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꼭지입니다. 전형 지원 자격입니다. 세 번째는 전형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는 대학별 고사의 시험 일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강조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예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형 내에 인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정원 내에서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집 인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그 학과가 기계공학과입니다. 그러면 아주대학교에서는 기계공학과를 전체 정원은 140명을 선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수시 모집 전형으로 93명, 그리고 정시 모집 전형으로 47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이렇게 학과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비율을 뭐 6대 4라든가 7대 3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모집 요강이 이렇게 칸이 되게 다양한데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12명, 그리고 아주대학교의 그 대표 전형이죠. 에이스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전형으로 35명, 그리고 또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인 다산인재 전형으로 이렇게 2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고른기회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형에 지원한 그 인원수를 그 전형별로 뽑는 그 선발하는 인원으로 이렇게 비율을 나타냈을 때 경쟁률이 나온다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 단위의 총원의 그 일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과가 아무리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하더라도 고른기회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면 6명 또는 5명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학과나 학부 단위로 지원 인원을 선발 인원을 생각해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그 학과가 있는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라는 학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0명을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정원 외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정원 외로 이렇게 선발한다라는 거, 이렇게 모집 요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대학교 대입 전형 계획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주대학교는요,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뭐 고른기회 전형, 일반 학생 전형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원 자격을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화면을 볼게요. 고등학교 졸업자 관로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졸업자 중에서 몇 년도 졸업자까지를 이렇게 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수생들도 누구나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입학부터 졸업까지 고교 전 교육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자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전형은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명칭에 맞게끔 고교 전 교육과정을 제주에서 이렇게 보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어서 타 지역에서 전학이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주 외 지역에서 학교 생활을 했던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지원 자격에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 전형이 바로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른기회 전형인데요. 고른기회 전형은 이렇게 법적으로 법령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법령에 의하여 이런 학력,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 이런 전형들은 어떤 특정 서류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3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검정고시 응시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주대학교 대입 전형으로 넘어와서요. 그러면 고교 추천 전형이 가장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고교 추천 전형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고교 추천 전형을 지원하실 때에는 왼쪽 화면에서도 보이듯이 인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주대학교의 경우에는 고교 추천을 받은 자 관로 인원 제한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이 다 가능한 것이고요. 특히나 상위권 대학들은 이렇게 제한 인원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학교 내부적으로 몇 프로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는 몇 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화면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자, 이거를 좀 오른쪽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면 수학, 과학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원 자격의 경우에는 특정 서류를 제출한 자 이런 언급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학생부 서류평가의 기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산인재 전형의 경우에도요. 오른쪽으로 와세요. 본교의 인재상인 다산형 인재의 핵심 역량에 강점이 있는 자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이거는 서류평가의 어떤 기준을 강조한 개념이지 이렇게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요. 전형 요소별 배점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환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고요. 체육교육과의 경우에는 다른 칸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기고사를 따로 보기 때문에 배점을 150점으로 해서 그리고 교과 성적은 850점으로 배점을 달리하여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안내드리면요. 기본 점수와 실질 반영 점수를 이렇게 각각 공개하는 대학이 있는데 기본 점수는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점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 반영 점수 또는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것은 기본 점수를 부여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굉장히 58%로 갑자기 올라가는 또는 실기고사의 비중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서류평가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공동체 기여도 이런 것처럼 평가 항목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 항목별로 배점이 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보통은 이제 서류평가 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등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러한 서류평가 점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으로 보시면은 대학에서 정한 평가 영역에 따라서 면접고사를 치른 후에 전반적으로 그 등급에 따라서 A+부터 C로 이렇게 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런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기본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교해 봤을 때는 실질 반영 점수가 그 서류 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서류 점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는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의 전형 계획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도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해서 일정 비율로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대학마다 다 다르고요. 자, 교과 성적은 보통 일반적으로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그중에서 또 반영 과목을 지정해서 환산 점수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고사 점수를 보시면 대학에서 평가하는 점수로서 기본 점수가 없는 대학이 많습니다. 즉 80%라고 한다면 0점부터 800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형식입니다.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현재까지 지금 촬영 시기가 5월이어서 지금 모집 요강이 대학별로 다 안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수능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 이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구분을 하는 이유는 그 밑에 보시면은 면접이나 논술고사의 경우에 그 수능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왜 좋으냐면 아무래도 수능을 치르다 보면 수능 이전에 면접을 봤을 때는 수능을 엄청 잘 봤을 때 정시를 수시에서 합격을 해버리면 정시를 지원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부분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우선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이전에 면접이나 논술을 치르는 대학에 보통 원서 접수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이후에 성적을 보고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해서 응시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 반대로 말하면 또 수능 이전에 면접을 보거나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는 대학들을 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그 지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설명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학부모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